얘도 그냥 쭉 보겠습니다. 그 교재는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1월달, 2월, 3월, 4월 계속 할 거니까 기본서는. 그러니까 오늘은 요 설명을 그냥 쭉쭉 들으시는 쪽으로 듣기만 해도 뭐 이해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세금 이제 취득을 해서 냈습니다. 누가 낼지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디다 내느냐가 중요하죠. 사실 이거는 이거 우리가 납세지를 하는데 이제 계속 나옵니다. 1년 동안. 근데 이거를 세목별로 하나하나 볼 건 없고요. 한 방에 그냥 같이 하면 전체 틀은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인세란 말이 있고 물세란 말이 있습니다. 인세란 말은 세금을 과세할 때 얘는 누구 중심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부과한다는 뜻이고요. 물세는 말 그대로 물건 중심으로 부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 인세는 이제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세금을 낼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걸 따진다는 얘기죠. 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갑, 을이 있어요. 둘이 연봉이 똑같아요. 입사 동기인데. 근데 갑은요 결혼을 했어요. 얘는 안 했어요. 얘는 와이프 있겠죠? 있으면 이상하죠? 얘는 자식이 있어요? 얘는 있으면 이상하죠? 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얘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자, 소득은 같은데 갑과 을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은 다르죠. 이 중에 누가 세금을 내기가 더 힘듭니까? 같은 소득이라도 갑이죠. 왜냐면 부양가족이 많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얘네들은 공제를 해줘요. 소득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을 해주죠. 그러니까 세금은 갑이 덜 내게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그 사람을 보는 걸 인세라 해요. 자, 그러면 흥부와 놀부가 있다 쳐봐요. 둘이 연봉이 똑같다 치면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겠어요? 놀부가 많이 내지. 흥부는 얘들아 번호 그러면 하나 둘 셋 다 끝나면 아빠한테 얘기해. 네, 좀 기다리세요. 계속 하고 있겠죠. 그죠? 걔는 다 공제받잖아. 국세니까 소득세니까. 그러니까 국세는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거야. 사람. 근데 흥부 놀부가 자, 흥부도 10억짜리, 놀부도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재산세를 낸다 치면 잘 보세요. 인세는 사람 중심인데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져서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고요.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해요. 지방세는 무조건. 그럼 재산세는 지방세죠? 자, 그러면 흥부, 놀부가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계시면 재산세는 누가 더 많이 낼까요? 똑같죠. 왜? 얘는 뭘 안 봐. 흥부가 자식이 몇 명이냐 안 따지고 니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체가 얼마야? 10억짜리네. 그럼 둘 다 세금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다시 말하면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사람 중심이고 지방세는 항상 물건 중심이에요. 해서 시험에서 얘가 인세일까요? 물세일까요? 이런 건 안 물어봐요. 대신에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 자,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의 어디? 주소지다. 그 사람의 주소지다 세금을 내요. 근데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어디다 내야 돼?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납세지를 정의를 하는 건데, 자, 보시면, 그 하기 전에 이제 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과세주체라는 용어가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 아까 누구라 했죠? 국가와 지자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했죠? 얘네들을 뭐 과세권자, 과세주체 그럽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 한다 해서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그럽니다. 그래서 국세, 우리 아까 배우는 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국세고 요 세 개가 지방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방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 그러면 특광도를 말하고 기초 그럼 어딜 말해요? 시, 군, 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는 이 기초자치단체를 2개 이상 거느리고 있는 애들을 광역이라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하고 기초는 시, 군, 구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지방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니까 얘네가 부과한 세금도 있고 얘네가 부과한 세금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요 구 있죠, 구. 이 구란 말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구가 서울은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서울시 은평구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천안시 서북구가 있어요. 천안시 서북구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도 구고 얘도 구잖아요. 그럼 여기도 구청장이 있고 여기도 구청장이 있겠죠. 그러면 이 천안 서북구청장이 은평구청장을 길 가다 만났어요. 명함주니까 은평구청장이 나 은평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말 듣자마자 서북구청장이 반가워 나도 구청장이 하고 같이 얘가 친한 척하면 은평구청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싸가지 니네 아버지 데리고 와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이 구랑 이 구는 다릅니다. 여기는 무슨 구라고 그래요? 자치구라고 그래요. 자치구. 이걸 이제 우리는 행정구라고 하는데 이 구는요 공무원이에요. 서북구청장은 공무원이고 은평구청장은 선거로 뽑은 구청장이죠. 그죠?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얘는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분구를 합니다. 왜? 한꺼번에 관리를 못하니까 시청에서. 그리고 구를 나누는 거죠. 근데 그 구청장은 공무원이죠.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는 항상 무슨 구를 말한다? 자치구를 말합니다. 자치구. 그 자치구는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할까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하는 거야. 왜냐면 서울시하고 광역시 구청장만 선거로 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별 얘기는 아닌데 엉켜버리면 틀릴 수가 있죠? 항상 구는 어디를 말한다? 자치구를 말한다. 그리고 얘가 특광도, 시, 군, 구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짬밥이 같다는 얘기야. 레벨이. 서울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레벨이 같다는 얘기고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레벨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안시장하고 은평구청장은 한마디로 레벨이 같아. 그죠? 근데 서북구청장 그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엔 레벨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어디 밑에 있는 구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그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얘는 특별시에서는 구세로 들어가고 광역시에서도 무슨 세? 구세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도 이 2개 중에 하나 해당이 되겠죠? 자, 취득세는 이 중에 특광도세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 3개 중에 세금이 가장 많이, 이 3개 중에 제일 많이 세금이 거치는 세금이 이거예요. 취득세. 그럼 여러분, 특광도를 운영하는 거고 시, 군, 구를 운영하는 거고 어느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 특광도가 더 규모가 크잖아. 그러니까 돈 되는 걸 줘야죠. 그쪽에다 줘야죠. 그죠?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광도세 대표주자가 취득세죠. 이게 뭔 뜻이에요? 특별시, 서울시에서 취득세를 내면 누가 가져가? 서울시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 건물이 은평구에 있잖아요. 이 건물 사시잖아요. 취득세는 은평구에다 신고를 합니다. 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은평구에서 안 가져가고 어디다 갖다 줘? 서울시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광역시는 광역시, 도는 도 재정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써놓고 보면. 자,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그리고 재산세는 시, 군, 구세라고 되어 있네요.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그랬죠? 자, 얘가 26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에 해당한다. OX.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 정답이었어요. 이건 맞으라고 된 거예요, 그냥.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이다. OX. X잖아. 왜? 등록세이 특별시세라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도세 뭐라고? 구세라고 돼 있잖아. 아, 제가 그 얘기 안 했네요. 이 시험은 다 붙는데 한 명은 떨어져요. 누구? 한글 못 띄신 분은 떨어져요. 아, 그러면 한글 띄고 오셔야 돼요. 한글을 무조건 띄어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유치원은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한글은 띄었어야 돼요. 그죠? 유치원. 어렸을 때는 유치원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죠? 근데 무조건 한글은 어디 가서 띄어? 학교 들어가서 띄죠. 학교 들어가서. 저희 때는. 학교 들어가면 1학년 들어가면 이제 뭐 기역, 니은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연식종 되신 분들은 여기 뭐 별로 없으시겠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 많이 했죠. 구구단 못 외워가지고. 그죠? 구구단 외우라고. 2단 외우고 3단부터 못 외우니까 남아서 공부해가지고 막, 그죠? 책받침에 맨날 구구단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했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나. 구세라고 돼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이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 했어? 어디 밑에 있는 거?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얘가 도 단위에서는 도세로 들어가고 어디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무슨 세로 간다고? 구세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특별시세도 아니고 광역시세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시험해요.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단답형이에요. 5번 등록면허세. 답이 5번이잖아. 이거 맞아가 된 거잖아. 근데 이걸 도세 및 구세라고 달달달달 외우고 간 사람이 그 문제를 못 맞췄다니까요. 왜 그래요? 외우기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무조건 외워요. 외웠잖아. 도세 및 구세. 외웠는데 그 문제를 못 풀잖아요. 왜?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골라라. 외워놓고 못 풀어. 왜? 이게 뭐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냥 외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 암기를 하는 게 물론 결론은 마지막에 외워야 돼요. 근데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 그리고 이해를 많이 하면 외울 게 줄어요. 선생님 잠시만 도 밑에 자치구 들어갔잖아요. 자치구에. 근데 도세 밑인데 도세 저기 위에 거 저거 아닌가? 여기는 도 단위에서 도세란 얘기고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잖아요. 도세이면서 구세잖아. 그럼 여기는 도 단위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야? 경기도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어디? 구재정으로 간다.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특별시세도 아니고 광역시세도 아닌 거지. 근데 이것도 어려워 지금. 이거 특별시세, 광역시세 막 그러니 이게 그러니까 이걸 대충 넘어가는 이런 걸 넘어가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없는 문제인데 푸는 여러분은 막 겁나 고민하는 거지. 이게 뭐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왜? 막 외우니까 그래요. 막 뭘 외우려고만 해. 아니 처음부터 안 외워도 돼요. 뒤에 가면 다 외우면 돼. 개념 이해를 해야 그게 이해가 되고 지문이 살짝 바뀌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면. 근데 암기를 많이 버리면 지문 살짝 바뀌면 못 풀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니까. 생각보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외운 거야. 도세 및 구세, 시군구세 외운 거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이런 걸 맞으라고 내 문제를 못 맞추니까. 그러면 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돼 있다. 자, 제가 번호를 써놨잖아요. 1번, 2번, 3번. 있죠? 이게 뭐냐면 서열이에요. 서열. 순위. 국가, 지자체, 지금 누가 순위가 우위야? 국가가 최우위고, 그 다음에 지자체인데, 지자체에서 특광도가 2등이고, 3등이 시군구예요. 그러니까 번호가 1번 그럼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 그러면 특광도, 3번 그러면 시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저희 집의 서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 가정의 서열이죠. 1등 와이프, 2등이 자식이죠. 자, 3등은 누굴까요? 표시가 안 돼 있죠. 왜? 뭐 제가 3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현재는 3등인데 만약에 와이프가 반려견을 키운다? 그럼 제가 4등으로 밀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추가될 때마다 저는 서열이 계속 밀려요. 그럼 결론은 뭐야? 남편은 항상 마지막이에요. 순위가 열외죠. 열외. 순위 바뀌죠. 순위 그죠? 돌아버립니다. 자, 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압도적 서열이 1등이에요. 와이프가. 그죠? 근데 말은 뭐라 그래요? 말은 내가 가장이니까 순위가 1등이래. 그럼 제 말을 들어야지. 그죠? 순위는 1등인데 제 말을 듣질 않죠. 그죠? 짜증나죠? 그죠? 제일 짜증나는 게 밥 먹을 때예요. 메뉴를 정하래요. 저도로 정하래요. 그럼 제가 심사숙고해서 자, 오늘은 부대찌개를 먹을까? 나 부대찌개 안 좋아해. 제가 부대찌개를 먹자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와이프가 뭐라고 해요? 따라가야 되잖아. 난 부대찌개 안 좋아하는데? 혹시요? 그러면 다시금 해서 자기 짬뽕 좋아하잖아. 짬뽕 좋아. 짬뽕 뭐라자. 오늘 짬뽕 안 땡기는데? 뭐 장난해? 그럼 자기가 정하지. 그럼 결국 뭐라 그래? 자기가 오늘 감자탕 먹으러 가? 어이가 없어. 처음부터 감자탕 먹자고 해야지. 마치 나한테 권한을 준 것처럼. 아휴, 여기 남자들은 나중에 결혼해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죠? 힘들어. 그죠? 자, 어쨌든 서열 1, 2, 3번.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이 PPT 관련 거를 지금 방문 본사에서 만들 예정인데 아직 올해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 활용을 할 건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십자가 표를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거지 보고 그랬죠? 자, 이게 뭐냐면 거래세라는 거예요. 위에 건. 자, 십자가를 가로로 놓고 볼 때 가로 위에는 거래와 관계된 세금이에요. 거래가 뭐야? 사고 파는 거지. 그러면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거래세잖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고
밑에 보는 뭐요? 보유란 뜻이에요. 보유세란 뜻이죠.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뭐와 관련된 조세란 얘기야? 보유 관련 조세란 뜻이에요. 자, 가로로 이제 세로로 보면 왼쪽 지가 뭐냐면 지방세고요. 얘는 국세란 뜻이에요. 자, 왼쪽 얘들은 다 뭐요? 지방세란 뜻이에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지방세고 오른쪽은 국세예요. 양도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시계 방향 거지를 보유한 국가를 취재를 해봤더니 종양이 많더라. 그래서 거지 보국 취재 종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거지 보국 취재 이게 그거예요. 거지 보국 취재 종양 이렇게 해서 이 순서를 어차피 처음엔 다 숙달 안 돼요. 자꾸 익숙해지면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쉽게. 1차 과목에 학개론 문제를 푸실 때 세법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올해도 나오고. 그럼 얘네들 이것만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세법 같은 경우는 그 학개론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그래서 거지보국 취지증명 이거 나중에 많이 볼 거니까 그죠? 안 되면 나중에 요 부분은 나중에 할 때 따로 공부. 지금은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1월달에 이제 정식으로 가면 거기에 다 해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거지를 보유한 국가를 취재를 해봤더니 종양이 많더라. 거지, 보국, 취재, 종양 이렇게 해서 얘는 거래와 관계된 세금이고 얘는 보유 관련 조세고 그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를 들면 다음 중 지방세이면서 보유세인 걸 골라라. 그럼 뭐겠어요? 재산세겠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나중에 푸시면 돼요. 거지, 보국, 취재, 종양. 이게 근데 납세지,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분납 이거 할 때 다 활용을 할 거예요. 활용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거지, 보국, 취재, 종양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안 되면 헷갈리면 이게 없으면 이거 하나 카메라로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찍었다가 나중에 얘만 딱 보시면 되고. 그죠? 자, 이거 보시면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보고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거 아주 쉽죠? 지방세, 예, 3개. 그죠?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는 뭐다? 국세다. 일단 이게 제일 기본 개념이죠. 자, 그럼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세금을 어디다 낼 것이냐 했죠? 얘는 인세, 국세는 사람 중심,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죠. 그리고 국세는 국가에다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에서 국세를 걷는 기관이 있죠. 어디예요? 국세청, 즉 세무서죠. 그러니까 국세는 어디다 세금을 내요? 세무서에다 세금을 내요. 어디 있는 세무서?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내겠지. 근데 뭐 중심이라고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국세에 가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말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용어예요. 자,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이 거주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으면 돼요?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는 거주자 맞죠? 주소 있으니까. 근데 주소가 없는데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얘도 거주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없는데 1년 중 365일 중에 반 땅하면 182.5일이잖아요. 반을 내면 183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누구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며칠 이상 있으면 183일 이상 있었다. 그럼 걔는 주소가 없어도 뭘로 본다?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거주자는 주소도 없고 거수도 없는 애가 비거주자겠죠. 자, 이 둘의 차이는 거주자는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겠죠. 근데 얘네들은 외국에서 발생된 세금도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내요. 소득도. 그럼 여러분이나 제가 외국에 잠깐 나갔다가 돈을 벌었어요. 이거 할 때마다 옛날에 그 나오잖아요. 손지창 씨 장모님이 오래됐죠. 그때 라스베가스 놀러 갔다가 3달러 넣었는데 실제 100몇 억이 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거주자잖아요. 놀러 갔다가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다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거주자는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발생된 세금도 세금을 내 소득도. 그러니까 BTS나 이런 애들이 외국 가서 CF 찍고 막 공연 같은 거 돈 엄청 벌잖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 거주자니까. 그죠? 자, 유현진이가 하나이글스에 있다가 지금 저기 토론토에 가 있는데 외국의 메이저리그죠. 자, 유현진은 거주자겠어요? 아니겠어요?
걔는 거주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왜? 일단 주소가 없어요. 왜? 미국으로 갔으니까. 그럼 걔가 한국에 우리 들어오죠. 한국에 들어와요? 근데 1년 중에 걔가 며칠 이상을 안 있어요. 180일 이상 안 있어요. 있을 수도 없고. 걔가 그런,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되더라도 절대로 1년 중 6개월 이상 안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메이저리그에서 월급 받아가 세금 내고 한국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야. 그 절대적으로 걔네들은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는 그걸 접고 들어오지 않는 한은 절대적으로 한국에서 1년 중에 183일 있질 않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면 나가버려요. 그럼 걔들이 와가지고 자꾸 도로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야. 쟤는 어차피 아파도 치료하죠, 한국에서. 그럼 6개월 이상 안 있어요. 왜? 있으면 세금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치료하고면 나가버리잖아.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자꾸 뭐 영국으로 손흥민도 그렇고 자꾸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2달 이상 안 있어요. 왜? 여기 걸리면 요 문제가 발생해요.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다 세금 내고 한국에 또 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비거주자는 아무것도 없는 애죠. 근데 걔가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었어. 그럼 뭐야? 외국인 유명한 애가 우리나라 CF 찍었다. 그럼 세금은 내고 가야 되는 거야. 이 얘기인데 오늘은 납세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 잘 보세요. 이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주자는 세금을 어디다 낸대요? 그 사람, 이게 지금 국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사실은 지금 납세지니까 그냥 이거 설명하면 되잖아요.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의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설명했냐면 어차피 얘는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알면 이걸 안 해도 되거든요. 자, 거주자는 왜 주소지에다 세금을 내요? 거주자, 뭐가 거주자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애?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세금을 내. 그런데 거주자인데 주소가 없어도 거소를 두면 얘도 거주자죠. 그러면 주소가 없는 거주자는 세금을 어디다 내요? 거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얘도 외우고 얘도 외우거든요. 분명 1년 공부하면. 근데 둘 다 외웠는데 하나는 맞죠, 하나는 못 맞춰요. 그럼 왜 그래요? 이걸 별개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야. 이거 외웠으면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주자는 당연히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데 그러면 비거주자는 국세지만 주소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주소도 없고 거소도 없는 애들이 비거주자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소지, 거소지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국적으로 따지는 건 아닌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졸려 안 졸려 안 졸려 안젤리나 졸리가 누가 봐도 비거주자잖아요. 근데 한국에 걔가 자주 오죠. 왜? 아들내미가 연세대학교 다닌단 말이에요. 저 송도국제 그쪽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와요, 실제로? 보고 싶으면 가면 된다잖아. 가면 진짜 많이 온대요. 와가지고 애들랑 막 사진도 찍어주고 식당에서 밥 먹고 막 그런데 그럼 졸리가 비거주자인데 한국에 들어오죠. 근데 걔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언제? 근데 걔는 문제는 뭐예요? 비거주자니까 뭐가 없어? 주소도 없고 거소도 없죠. 근데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얘네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소득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뭐야? 사업장 소재지.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 소재지다 세금을 내는데 졸리가 사업을 하진 않죠. 사업장이 없어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1년에 맨날 돌아가죠. 뭐예요? 아들내미 월세 내주려고 강남 영어 유치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를 해요. 주기적으로 돌아서 그 돈을 벌었어. 그럼 걔는 사업장은 없지만 뭐가 발생해서? 소득이 발생했지. 어디서? 강남구 영어 유치원에서 발생했죠. 그러면 그때는 그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국세 소득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해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지. 뭐 이걸 1년에 뭐 12번 더 하겠죠, 앞으로도.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국세는 그럼 사람 중심으로 가느냐? 생각해 보세요. 국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은평구에 사세요. 은평구에 세무서가 있죠. 예를 들면 근데 대전 서구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파셨어요. 그럼 서구에 서대전 세무서가 있어요. 둔산동에 서대전 세무서. 그러면
물건은 대전 서구에 있고 여러분 여기 살아요. 세금 1억을 냈어요. 양도세를. 어디다가 물건이 있는 서대전 세무서다 냈을 때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은평 세무서에 세금을 냈을 때 국세 1억을 가져가는 주체는 같아요, 달라요? 그 세금을 1억을 누가 가져가? 국세니까. 국가에서 가져가겠지. 그럼 국가에서 가져간다는 얘기는요, 그 국세는요, 전국 어디다 내든지 다 누가 가져가? 국가가 가져가. 그럼 무슨 뜻이야? 여기다 내나? 저기다 내나? 똑같은 얘기잖아. 그럼 그러면 다 똑같으면 어디가 좋아? 내가 내기 편한 동네다 내면 되죠. 내가 내기 편한 동네가 물건이 있는데요, 내가 사는데요. 사는 데잖아. 그래서 국세는 주소지로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지방세는요, 주소지로 가면 안 돼. 왜? 만약에 주소지에다가 세금을 내라 그러면 다 전국의 부동산은 거의 다 강남 상구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겠지. 그죠? 그럼 지방세는 다 강남 상구에다 내면 딴 데는 굶어 죽으라고? 손가락 빨아야 돼. 그죠? 그리고 물건은 은평구에 있어, 이 건물이. 근데 건물 주인은 대전에 살아. 재산세를 대전에다 내. 안 되지. 이 건물 주변 환경 관리는 다 은평구에서 하는데 세금을 거기다 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세는 뭐가 중요해? 어느 지방자치단체 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 그래야 그 지자체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야? 물건의 소재지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건 표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편한 대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아까 십자가 있죠? 그 얘기인데 납세지가 이제 요게 아까 말했죠? 치, 제, 종, 양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뭐라 했죠? 거, 지, 보, 국 이랬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여기 왼쪽은 뭐야? 지방세죠. 자, 지방세는 사람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지방세니까 물건 중심이니까 얘가 집, 그러니까 뭐야? 물건 중심이란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취득세는 세금을 어디다 낸다? 얘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그 물건의 소재지 지자체인데 번호가 2번이잖아. 2번이 아까 서열, 국가 1번, 2번이 뭐라겠어요? 2순위가 특광도를 말하자. 그래서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 관할 특광도가 납세지란 뜻이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재산세는 어디가 납세지란 얘기야. 마찬가지로 물건 소재지 관할 어디? 3번 시, 군, 구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국세니까 둘 다 사람 중심이죠. 사람의 주소지 관할 어디? 국가, 즉 어디? 세무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입에 붙으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나중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뭐 집사람이죠. 집사람 그 얘기예요. 전화번호가 2311. 얘가 집사람 전화번호가 2311이다. 뭐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걸 활용하기 위한 거니까 어쨌든 이 십자가 내용은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분납 이런 거 뭐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자체를 써보시면 되고. 근데 등록세는 아까 말했죠. 구세, 도세 미보다 구세 그랬고 지방세 중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제주도와 세종시. 제주도 서귀포시에 만약에 여러분이 감귤농장 하나 있다. 개똥 타가지고 남편 몰래 나중에 얘랑 남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노후부장으로 해서 몰래 하나 감귤농장 하나 사놨어요. 서귀포시에다. 그죠? 그 재산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갈까요? 제주도에서 가져간다. 서귀포시 재정으로 간다. 제주도는 제주도 재정으로 가요. 원래는 서귀포시 재정으로 가야지. 근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예요. 그럼 걔네들은 지방세 11개가 전부 다 제주도 재정으로 가고 세종시도 지방세가 몽땅 다 어디로 가? 특별자치 시세. 얘는 그러니까 구분 안 하는 거지. 얘네만 예외적으로. 얘는 말 그대로 뭐야? 특별자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치시 중에 얘는 특별히 그러니까 얘는 전체 그냥 다 얘네들이 다 살림살이 하는 거야. 권한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지사가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야. 막 이것저것 하고 막 투자도 하고. 이제 규제가 덜하니까 왜 돈이 다 지가 다 가지고 하니까. 그죠?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이제 강원도도 뭐 여기 들어가죠? 강원도도 내년에 특별자치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우리는 너무 많아요. 뭐 특별자치도, 뭐 특례시, 뭐, 아이고, 진짜 막, 머리 아파. 뭐가 이렇게 많은지. 그죠? 공부한 여러분 헷갈리지. 공법할 때는 막 그 다 나오잖아요. 막 무슨 시, 뭐 특례시 해가지고 막 머리 아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건물이 서울시 종로구에 있어요. 그죠? 근데 갑이 충남 천안에 사는 갑이 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자, 이제 세금을 내겠죠? 자, 맨 먼저 취득을 했으니까 뭐부터 내야 돼? 취득세를 먼저 내야 됩니다. 자, 얘는 세금을 어디다 낼까요? 자, 그럼 이걸 할 때 어디다 대? 그럼 머리를 막 굴리지 말고요. 뭘 먼저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취득세 어디다 내지가 아니라 취득세는 뭐야? 지방세네. 그죠? 지방세가 뭐 중심이야? 물건 중심? 사람 중심? 지방세는 뭐 중심이라 했어? 물건 중심이라고 했잖아. 물건 중심. 그럼 세금 어디다 내? 물건의 소재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럼 어디다 내요? 물건이 어디 있어? 서울시 종로구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내는 거야. 물론 원래는 누가 가져가? 특광도세니까 서울시에서 가져가죠. 근데 아까 말했죠? 위임했기 때문에 여기다 대면 얘들이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지방세니까 물건 중심이니까 세금을 어디다 낸다? 물건의 소재치. 자,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저당권 설정하면 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자, 등록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뭐 중심? 물건 중심. 마찬가지로 어떤 애요? 물건의 소재치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어려운데 그럼 얘는 누가 가져갈까요? 등록세는? 서울시에서 가져가요? 종로구에서 가져가요? 종로구에서 가져가지. 아까 도세미 구세 그 얘기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죠? 재산세가 나왔어요. 지방세, 국세, 지방세. 그럼 뭐 중심? 물건 중심. 어디? 서울시 종로구. 별거 없잖아. 그러니까 지방세고 지방세고 지방세니까 물건 중심이네. 그럼 물건의 소재지다 되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어요. 국세, 지방세. 국세죠, 국세. 국세는 누구 중심? 사람 중심. 그럼 얘는 어디다 낼까요? 서울 종로구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걔는 물건이잖아. 사람 어디 살아? 충남 천안에 살잖아. 어디? 천안시 그러면 2% 부족하죠. 천안시에다 내면 안 되지. 국세니까. 여기다 내야지. 천안 세무서다 내야지.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잖아요. 천안시는 지자체잖아. 국세를 왜 지자체다 내요? 그죠? 그러면 안 돼. 막 무슨 은평구청에 전화해가지고 막 종합부동산세 물어보고 막 대답 못하니까 막 쌍욕하고 네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는 둥 내가 이러려고 세금 내는 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당히 보고 전화를 해야지. 은평 세무서 전화해서 막 은평 세무서 전화해고 막 취득세 물어봤더니 모르니까 쌍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배운 사람들은 구분을 해야지. 구분을. 그죠? 그래야 되는 거지. 세무서죠. 자, 팔았어요. 양도세 내겠죠. 어떤 애요? 국세, 지방세. 국세. 어떤 애?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물론 여기서 이제 세목별로 들어가면 좀 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근데 기본 틀은 이거예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요거, 그러니까 문제 볼 때는 항상 국세, 지방세를 먼저 구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가야지. 취득세하고 문제 어디지 이러면 생각이 잘 안 나죠. 자, 이거 풀어볼까요? 좀 어려운데? 탄력받았을 때 한번 해볼게요. 자, 양도소득세 납세지 그랬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양도소득세. 그럼 뭐부터 생각해야 돼? 국세냐 지방세냐. 얘 뭐예요? 국세.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누구 중심? 사람 중심.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 물건 소재지. 틀렸지? 그죠? 국세니까 물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양도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맞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를. 취득세 나왔네요? 취득세 납세지, 얘 뭐야? 국세, 지방세, 지방세. 그럼 뭐 중심? 물건 중심. 그러면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 맞고. 어렵죠? 재산세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지방세니까 뭐 중심? 물건 중심. OX? 아이고. OX. X잖아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그러면 안 되잖아. 뭐라고 해야 돼? 주택 소재지 그래야죠. 이게 오래전에 재산세 문제에서 기출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야 하고 얘가 정답이었어요.
주택은 뭐라고 해야 돼? 재산세니까 주택 소유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 주택 소재지. 주택 소재지. 그래야 맞지. 그죠? 지방세는 시군 구세니까 시군 구. 자, 여기 좀 어려요.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와 취득한 사람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대요. 그럼 세금 어떠니까요? 그 속으로 얘는 왜 남의 동네 걸 사가지고 속속에 지네 동네 거나 사지 왜 남의 동네 거 사가지고 주소지하고 물건 소재지가 달라 짜증나네 이러면 아니 각건 다르건 지방세는 뭐 중심?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잖아. 뭐 중심? 물건 중심이라니까. 그 얘는 뭐래요? 소유자의 주소지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물건 중심 그래야죠. 각건 다른 건 상관없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도요. 물건은 어디 있었어요? 서울시 종로구 사는 사람은 천안시에 살았잖아. 물건과 저기 소재가 달랐잖아. 같든지 다른지 상관없는 거야. 지방세는 각건 다르고 뭐 중심? 물건 중심. 지방 국세는 무조건 뭐? 사람 중심.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시달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양도소득세 나왔어. 그럼 뭐 중심? 국세니까 뭐 중심? 사람 중심. 그럼 뭘 넣어야 돼? 물건 그러면 안 된다겠죠? 그러니까 누구?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니까 취득세니까 지방세. 뭐 중심? 물건 중심. 세금 어떠네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맞고. 그죠? 재산세니까 지방세. 그러니까 소유자의 주소지 그럼 안 되고 주택 소재지 그러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지방세니까 각건 다르건 관계없이 무조건 뭐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외우는 것도 좋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소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고 지방세는 물건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올해 시험에도 등록세 같은 경우나 이런 건 이 지문에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좀 더 나가는 거죠, 여기보다. 근데 이것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별 문제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인세 물세를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특징을 가지고 납세지는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얘는 인세 중심이죠. 아까 거주자 기준이 뭐라겠죠? 어디에?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 주소가 없지만 며칠 이상 1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뭐라고 한다? 거주자 그럽니다. 그럼 얘는 국내와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가 있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거주자는 세금을 어디다 낸다고요?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는 어디다 내요? 거소지 관할 세무서 그런 데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비거주자는 둘 다 없으니까 주소나 거소가 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네가 사업을 하니까 있다라고 추정해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되 사업장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그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난 돈이 이해가 안 가는데 짜증나네. 이러면 안 된다 했죠. 처음 듣고 이해하면 천재라겠죠. 요거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욕심부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랬죠. 근데 또 막상 사람인지라 욕심이 나니까 또 자꾸 또 욕심이 있어야 공부를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욕심을 부릴 단계는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욕심 부리기 좀 하셔야 돼요. 하는데 그때도 안 해. 그때도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야. 지금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하는데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지나고 나서 아이씨 그때 선생님이 하라고 할 때 할 걸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얼마에 대해서 이제 과세표준이죠. 금액이나 금액. 그럼 도대체 세금을 계산할 때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을 기준 금액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표준 그러는데 이 용어가 있어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니고 듣고 잃어버리시면 돼요. 종가와 종량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그나마 익숙한 단어가 뭐예요? 종량 익숙하죠? 왜? 쓰레기 종량제 그러잖아. 왜 쓰레기 종가제를 안 하고 종량제라고 하냐면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받는데 뭐가 기준이에요? 양이 기준이에요. 양. 부피, 리터당 얼마잖아. 그래서 그걸 종량치에 그래요. 자,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 종가와 종량으로 나누는데 그냥 찍어보세요.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돼. 10원, 100원, 1000원, 1억, 10억, 100억 금액으로 표시되는 거 둘 중에 뭐라고 했어? 어? 찍으면 종가세요. 이게 뭐야? 가격 그런 뜻이에요. 그치요? 그러면 과표가 금액이 아닌 아까처럼 부피 이런 걸로 표시가 되면 종량세 이 끝이에요. 구분할 거 없어. 이걸 외우는 거 아니고. 근데 이게 지문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는 거지 이걸 뭐 자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돈을 1억 빌렸어요. 은행에서. 그럼 대출 받죠.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담보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죠. 근데 그때 등록세를 내거든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얼마 빌렸어요? 1억. 여기다가 세율이 0.2%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 1억에 0.2% 해서 20만 원을 세금을 냅니다. 자, 그럼 요걸 뭐라고 하냐면 과세표준이라 하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요. 그럼 여기 나오면 산출세액 20만 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자, 과표가 무엇으로 표시가 됐어요? 1억 금액이잖아. 이걸 뭐라 그래? 종가세. 풀고 없어요. 자, 1억을 갚았어. 은행 빚을 갚았어요? 은행에서 돈만 갚으면 안 되지. 지금 여러분 집에 뭐가 돼 있어? 1억짜리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잖아. 그 뭐 하셔야 돼? 말소 등기를 해야지. 그 말소 등기할 때도 뭐네요? 등록세를 내는데 그럼 말소 등기 별거 아니죠. 우리 등기부등본 같은 거 띄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지점에 줄 거 있는 게 말소 등기가 된 거예요. 그 두 줄 긋는데 야 10만 원씩 내. 짜증나잖아. 그죠? 그 두 줄 긋는데 10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공짜로는 못 해줘. 왜? 얘도 인건비라는 게 있잖아. 인건비라는 게 국가도 인건비가 있고 또 줄 치려면 빤듯이 치려면 뭐도 있어요. 잣대도 있어야 되고요. 볼펜 값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의 돈은 받고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다?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6천 원이에요. 무조건 한 건 지울 때마다 얼마씩 내면 돼? 6천 원. 그러면 얘가 과세표준이고 얘가 세율이잖아요. 그럼 과표가 금액이 아니네. 일단 금액이 아니면 뭐라고 한다고요? 종량세 그런다고요.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가격으로 표시가 된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배운 조세는 전부 다 종가세로 되어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그런데 그중에 누구만 등록세만 종량세가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굳이 얘기하면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성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종가, 종량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 공시가격이란 말이 나와요. 이거는 나중에 볼 건데 이게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은요. 자, 공시가격이란 얘기는요. 공시란 말이 뭐냐면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가격을 공시 알려준다는 얘기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가격을 정해놓고 그걸 공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가격을 누가 결정을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진 않았겠지. 우리한테 공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알려줄 필요가 없지.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가격을 정해주는 거야. 그래놓고 그거를 지네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왜? 우리가 이해 당사자니까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걸 뭐라 그래?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지네들이 직접 계산할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재산세 같은 거 부과할 때 이 건물이 거래 금액이 없죠. 근데 재산세는 과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때 기준되는 금액을 지네가 정하는 거야. 한마디로 야 내가 볼 때 이 건물은 최소한 요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되겠어라고 결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공시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시가격은 매년 공시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요. 근데 토지는 공시가격을 뭐라 그래요?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요.
그럼 뭐야? 이 개별 공시지가 뜻은요. 그 토지 필지별로 하나하나 가격을 따로따로 결정해서 필지별로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주택은요. 단독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뭐야? 주택이 하나씩 따로따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 주택의 가격을 공시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 개별 주택 가격.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동에 살면 일반적으로 모든 조건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공시를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 공동주택 가격 그래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시 가격이라 한다는 얘기지. 그럼 자, 토지의 공시 가격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고. 그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공시 가격을 부를 때 국세는 기준시가라 부르고요. 같은 얘기를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이라 불러요. 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여기 계속 나오거든, 이 용어가. 뉴스 같은 거 봐도 막 계속 연기이 됩니다. 자, 국세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준시가란 말을 쓰고 지방세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가 표준액 그래요. 자, 국세 자 그럼 보세요. 토지의 기준시가는 뭘까요? 개별 공시지가지. 자, 그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뭘까요? 개별 공시지가예요. 이게 이제 엉키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려. 그럼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둘을 뭐라고 부른다고? 공시가격이라 한다고요. 그 토지의 공시가격이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라고요. 근데 이 공시가격을 부를 때 국세하고 지방세 이름이 틀리다고요. 국세는 뭐라고 부른다고? 기준시가라 부르고 얘는 시가 표준액 한다는 거지. 그러면 공시가격인데 이렇게 부르니까 토지의 공시가격이 이거니까 국세인 토지의 기준시가도 개별 공시지가고 시가 표준액도 뭐야?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옷 다른 느낌. 옷은 하나인데 느낌은 다른 거지.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이 입었을 때와 홈쇼핑 모델이 입었을 때 또 옷은 똑같은 느낌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맨날 홈쇼핑 옷 시키고 나서 뭐라 그래? 받아놓고 나서 갑자기 갈아입고 나오더니 아 옷이 뭐 마음에 안 든다는 뭐 핏이 안 나온다는 그건 본인 몸이 문제인 거지 옷이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 홈쇼핑 모델이 이쁘면 훨씬 이쁘죠. 그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자, 저희 와이프가 이름이 두 개예요. 실제로. 하나는 호적상 이름이고 하나는 아명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제가 처음에 인사 갔을 때 저는 호적상 이름만 알고 있겠죠. 근데 갔는데 자매들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처형하고 집사람은 이름이 두 개예요. 처형도 아명이 있고 집사람도 아명이 있어요. 지금도 만나면 호적상 이름으로 대화를 안 해요. 왜? 본인들은 그게 편하니까 계속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럼 보세요. 와이프는 한 명이요. 근데 뭐가 있어? 호적상 이름은 기준시가라 부르고 집에서 볼 때 뭐라 불러? 시가 표준이라 불러. 그럼 와이프가 이름이 두 개면 사람이 와이프가 두 명인가요?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죽으란 얘기잖아. 나더러 죽으란 얘기잖아. 한 명도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 명이야. 이름만 두 개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토지의 공시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인데 이거를 부를 때 집에서는 저기서 뭐라고? 밖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기준시가라 부르고 집에서는 시가 표준액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토지의 기준시가도 개별 공시지가고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뭐다? 개별 공시지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알긴 알아야 되는 게 이걸 모르면 나중에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게 있어. 나중에 재산세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이렇게 나와요. 시가 표준액에 여기다가 뭐 공정시장가액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맞는 얘기인데 시험은 이렇게 내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장 어쩌고 나왔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자, 1번이 맞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 2번처럼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장 이렇게 나왔어. 2번 맞다 틀리다. 시험 이렇게 내는 거야. 1번이 맞아. 근데 2번처럼 시험을 냈단 말이에요. 2번 맞아요, 틀려요. 봐봐,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아니 두찌개 무피수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럼 지금 여기가 틀린 거잖아. 다른 건 다 맞고. 이게 맞아 틀려요? 맞잖아. 왜 맞아? 아, 토지의 시가 표준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잖아.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시가 표준 이렇게 할 수 있고 뭐라고 할 수 있어?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바꿔낸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말이잖아요. 이걸 못 맞추는 거지. 되게 쉬운데. 왜? 그냥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토지는 이거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죠? 그러니까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니까 이렇게 나와도 맞고 같은 말이다.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뭐다? 개별 공시지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아까 말했죠. 열받을 필요 없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나중에 저게 다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지 말고. 자, 그럼 토지의 공시가격은 두 가지 용어가 있다. 근데 결론은 내용은 같다는 얘기예요. 국세는 얘를 기준시가라 부르고 얘는 시가 표준인데 그럼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다? 개별 공시지가고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얘는 단독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를 합니다. 실제로 매년. 그래서 4월달, 5월달 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프레임카드가 붙어요. 뭐라고 볼게요? 2023년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붙어요. 시가 표현 그러지 않고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이렇게 붙어요. 왜 그러냐면 걔가 주택 토지를 따로 하잖아. 공시를. 날짜가 틀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그래? 개별 공시지가. 결론 뭐야? 결론은 토지에 올해 시가 표율에 공시했으니까 걔네가 결정했잖아. 그리고 공시한 거죠. 근데 뭐예요? 당사자한테 와서 확인해보고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해라 그런 얘기지. 그렇게 붙어요. 나중에 주택은 어떻게 붙어?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하라고 붙는 거야.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공시를 하는 거지. 지네가 정해놓고 이렇게 이걸 결정해서 공시해 주는 거야. 당사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확인해보고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하면 되는 거야. 근데 거의 안 받아줘요. 이의신청은. 그렇죠? 결국 이의신청하는 이유가 뭐게요? 금액이 너무 높다고 이의신청하는 거죠. 낮춰달라고 할 거 아니야. 절대 안 낮춰줍니다. 웬만하면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그러면 어떤 세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어요? 재산세 종부세입니다. 왜?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거래 금액이 없죠. 그럼 얘는 세금을 뭘 가지고 계산해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어떤 세금이 많이 나와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공시가격은 매년 올라가지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동결되는 것도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은 점점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보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럼 거래세를 낮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취득세나 양도세를 낮추겠다는 얘기야. 대신에 뭘 높이겠다는 거예요? 보유세는 재산세, 종부세.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정부에서 투기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사고 파는 건 일반 서민들도 살 수 있으니까 세금을 낮추죠. 그 대신 부자들이 여러 개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너는 사. 대신 세금을 낮춰줄게. 대신 뭘로 주고? 보유세를 죽이는 거야. 너 많이 갖고 있어? 그럼 재산세, 종부세 왕창 내. 이게 맞는 거 논리적으로.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시가격에 관한 얘기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볼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여기 좀 설명하고. 1시